청와대로 가봅니다.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. 분위기가 참 좋았나 봅니다. 임종석 실장이 따르고 김상조 위원장이 따르고 어제 있었던 문 대통령과 기업인 간의 첫 번째 호프 미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어제 저녁 호프 미팅이 열렸습니다. 저희가 소소한 잘 알려지지 않은 재밌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먼저 화면부터 만나고 오시죠. 원래 이런 것들은 간단히 하는 게 아니라 부서들이 하는 거예요. 맞아요. 이수정이 하실 줄 아시네요. 마지막 이동소. 맥주 가면서 이쪽으로 오시죠. 적으시고요. 앞으로는 같이 나오는데 반대로 들으시면 반대로 거품이 나옵니다. 금방 비치지 않습니까? 저 영상으로 맛만 봤고요. 이제 그 얘기를 해볼 텐데 허 교수님, 그런데 전 처음 한 게 문 대통령이 그렇게 맥주를 즐겨 마시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. 예, 이 술에 대한 취향도 나이가 들면서 많이 바뀝니다. 젊은 시절에는 뭐 청량감이라든지 포만감 이런 것 때문에 맥주를 되게 좋아하지만 예. 나이가 들면은 이제 배부른 거 싫어하니까 소주를 이렇게 취향이 많이 바뀝니다. 실제로 문 대통령하고 술자를 해보셨었잖아요. 예, 몇 번 해봤죠. 근데 이제 뭐 첫 장 같은 경우에는 맥주를 이렇게 건배를 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소주를 이렇게 바꿔서 드시고 이러는데 소주도 뭐 별로 많이 드시지는 않습니다. 제가 볼 때는 반병에서 한 병 사이 정도, 그런 정도 드는 거고, 뭐 실제 모임을 위해서 억지로 술을 마시는 거지 술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은 전혀 아닙니다. 예. 백 변호사님, 이제 어제 마신 맥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참 많은데, 뭐 맥주계의 오뚜기다,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원래 이번에 그 참여하는 대기업 중에 롯데는 맥주를 만들잖아요. 그래서 그쪽에서 맥주를 제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확실하게 이번에 기업 총수들한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것 같아요. 이 지금 중소기업인데요. 한 30명 좀 남짓하게 직원들이 있는데 전부 정규직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문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얘기하고 그리고 사기업들도 앞으로 이제 자꾸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한번 보여준 것 같고 오뚜기 회장이 어쨌건 이 15대 기업 안에는 사실 오뚜기가 들어오기 힘들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이 맥주 회동을 하고 있는 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확실한 메시지.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방향의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그런 모양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저는 문 대통령이 저번에 이재명 시장하고 안희정 지사 같이 맥주를 같이 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 들어서 맥주를 진짜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저 세븐브로의 저런 의미도 있었군요. 이현정님. 네. 그런데 임종석 실장과 장하성 실장, 김상조 위원장이 저렇게 발벗고 나서면 도대체 뭐 기업인들은 어떻게 좀 잘 숫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? 참 저는 보면요. 지금 어제 행사도 사실은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하고 준비를 한 거거든요. 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탁현민 행정관을 좀 내보내 하는데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저기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면 이런 행사 하나가 보면 말보다는 저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거든요. 사실 어제의 메시지는 오뚜기와 저 맥주로서 이제 끝난 겁니다. 사실은. 결국은 뭘 요구하겠습니까? 뭐 오뚜기 회장을 온 것 자체로 보면 그거 자체가 메시지거든요. 맥주를 예를 들어서 뭐 클라우드나 이런 거 선택 안 하고 저렇게 수제 맥주를 선택한 이유. 갑자기 상호를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? 죄송합니다. 그 어제 뭐 오시는 분이 있어서 아니 저런 거 보면 그러니까 저기서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. 저기 또 그리고 어제 공정거래위원장하고 비서실장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 서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저분들이 어디 가서 서빙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만큼 재벌 회장들한테 저 서빙하는 그 대가가 다 있는 것이죠. 그렇다고 보면 어제는 사실은 말보다는 저런 형식과 가지고 있는 분위기 자체가 보면 결국 이 정부 하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가야 될 것이며 또 뭘 요구하는지 저런 것들을 사실은 무언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.
아마 그런 면에서 어제 저 김상조 위원장이나 임종석 실장들이 발벗고 나서서 하는 것 자체가 보면 다 저기 숨어 있는 메시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성관 논란을 떠나서 탁현민 행정관의 능력은 인정하시는 거네요. 그렇죠. 끝입니까? 아니, 그렇습니다. 그럴 수밖에 없는 예. 것이요. 뭐, 탁현민 행정가가 공연기획가 아닙니까? 아마 뛰어난 공연기획가는 많이 있을 겁니다. 그 뛰어난 공연기획가 중에서 그런 공연을 정치적 의미, 정치적 상징으로 연결시켜서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다.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후보 시절이나 의원 시절에 그렇게 뭐 부침성이 뛰어나고 정치적으로 아주 순발력이 뛰어나고 뭐 말씀을 잘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대통령 후보로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당선까지 시켜오는 과정에 탁 행정관의 그런 여러 가지 기획력들이 또 그것을 정치적으로 조합시키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. 지금 저기 화면에 쭉 보시면 이제 주방장 모자를 쓴 저 흰색 모자를 쓴 저분 방랑식객으로 유명한 임지호 셰프인데요. 임지호 셰프가 어제 안주 이 거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. 무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가 여기에 섬유질이 풍부하고 그 해독작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걸 통해서 이렇게 풀어가자는 의미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청와대 요 주변에 아직 사용해봤습니다. 모두 건강하시고 서로가 이렇게 잘 들어가셔서 좋으시라고 이렇게. 예, 이수희 변호사님 어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도 이제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SNS를 오전에 확인해 보니까 사진과 함께 소회를 남겼더라고요. 그런데 뭐 허심탄회하게 소통도 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고 감사드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겠다. 뭐 이런 글을 올렸어요. 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워낙 이제 SNS 활동을 잘하는 걸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발빠른 이 리액션이 뭐 기업들이 숙제를 안고 왔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과제 제출을 우선은 SNS로 한 것 같습니다. 일자리 창출 앞장서겠다고 했고, 뭐, 다른 이제 그 권오준 포스코 회장도 임원회의에서 아주 좋은 그 느낌을 받았다. 또 문재인 대통령이, 뭐, 국내 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데 아주 강하게. 잠시만요, 이수배.